부천 성강동 하나금융투자의 김보섭 FA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김보섭 FA입니다. 네, 자, 중국의 성장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종목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 또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 상해레시인데요. 어떤 내용 좀 들여다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상해레시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오늘은 나머지 내용들과 이 매수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회사의 현 상황을 되짚어보면 네, 중국의 대표적인 혈액제제 기업으로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중국에서 압도적인 점유율로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외연 확장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더 넓혀가고 있고요. 네, 또 정부의 규제가 더 엄격해지면서 수급 불균형이 보다 심각해질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기업으로서 그 기대감도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혈액제제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겁니다. 네, 혈액의 관리는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공중보건상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 신규 업체들의 진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신규 혈액원을 설립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최소 6종류 이상의 혈액제제를 생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알부민, 면역 글로불린, 혈액 응고인자 등 이 세 가지 제품을 필수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중국 내에서 30개 중 12개 정도 되는데요. 이 회사는 그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일단 진입에 성공하게 되면 그 뒤로는 특별한 경쟁 없이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네. 또 갈수록 엄격해지는 정부 규제 덕분에 신규 업체들이 등장할 가능성도 더 적어졌고요. 이런 업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 있는 기업이 상해레시라는 점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미 진입에 성공한 기업들 가운데에서 그 사이에서는 이 기업 어떤 경쟁력을 내세워서 좀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혈액제제 사업은요, 이 사람이 직접 기증을 해야만 공급이 되는 게 산업 특성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늘상 공급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요. 또 혈액은 공장처럼 기계를 늘린다고 해서 공급이 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많은 혈액원을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이건 대기업일수록 또 유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그동안 외연 확장에 힘을 써왔던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은 혈액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주요 혈액제제 업체들의 혈액원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해레시는 33개로 가장 많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2위인 화란바이오에 비해서 무려 10개나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예 인수합병 기금을 설립해서 국내뿐 아니라 그 해외 기업까지도 가리지 않고 인수를 할 예정이고요. 최근에는 영국의 BPL 지분 이 100%를 보유하게 되면서 해외에도 파이프라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BPL은 영국의 대표적인 혈액제제 기업인데요. 앞으로 이 BPL과의 업무 제휴, 또 제품 수입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었는데요. 반면에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혈액원수 규제입니다. 네, 기존에는 이 한 개 성에 한 개만 설립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게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상해레시는 그동안 꾸준하게 덩치를 불려왔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적용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격, 약가상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약가상한제는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이 약품들이 정해진 가격을 못 넘도록 규제를 해놓은 건데요. 이게 폐지가 되면서 약가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면 가장 위에 있는 알부민의 경우에는 비중은 가장 높지만 공급이 비교적 많은 편이어서 인상폭은 5%로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IVIG, 네, 면역 글로불린이죠. 네, 이거 면역 글로불린 같은 경우에는 비중 두 번째로 가장 높은데 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가장 심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네, 36%가 인상이 되었는데 글로벌 평균 가격에는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상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 팩터 에잇의 경우에는 네, 비중은 가장 작지만 수입이 불가능하고요. 또 역시 네, 생산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심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혈액은 비싸다고 안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약가 인상들이 기업들에게는 수익성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완화되는 부분까지도 수혜로 이어지는 것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가격 전략, 매수 전략 어떻게 세워서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화면을 보시면 네, 상해래시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그렇다 할 성장은 보이지 않다가 2014년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는 2014년에는 이 회사가 외연 확장을 시작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 혈액 건수가 33개로 증가를 했고 혈액 채집량도 그대로 늘어서 매출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매출액 규모가 20억 이하를 돌파를 하면서 영업이익률은 약 60%에 육박했습니다. 네, 이어서 옆에 품목별 매출 추이를 보시면 역시 2014년부터 치솟고 있죠. 네, 알부민이나 면역 글로불린, 혈액 응고제 같은 이런 주요 제품들은 역시 늘었지만 그 전까지 없었던 이 중약들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네, 이 매출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시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의 흐름은 네, 연초부터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 그동안 중국의 혈액제제 업체들은 글로벌 업체들에 비해서 높은 프리미엄을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이 상해래시는 인수합병까지 겹쳐서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여왔는데요. 이런 지금의 주가의 흐름은 그 부담으로 인한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글로벌 업체들이 이미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반면에 이 중국의 업체들은 내수 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멘텀이 약한 해외 업체들에 비해서 이 중국의 업체들은 성장 여력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납득이 가는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또한 향후 지속적인 외연 확장과 다른 이 혈액원 증가 같은 아주 좋은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은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가져가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매수는 못하지만 거래가 재개되면 저희는 그동안 주목을 하고 있다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중국 내 혈액 제재 업체 선두 기업입니다. 상해래시와 관련해서 관련 모멘텀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추천 성강투 하나금융투자의 김보섭 FA와